있고 그런 마음이 뭔가가 있다고 나올 줄 생각해요. 알았어요. 네, 저도 그런 마음이 없진 않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질투심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셨구나. 좋습니다. 계속 좌시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시죠. 이야, 이준 씨죠? 네, 예. 그 이준 씨의 그 날카로운 눈빛이 아직도 그 기억에 남는데요. 그 영화 속에서 그 류승룡 씨가 그 쥐를 쫓기 위해서 피리를 불었다면 이준 씨는 고양이를 잡았죠. 그 기라성 같은 선배들 사이에서 정말 이 강렬한 존재감을 보여준 이준 씨의 눈빛이 굉장히 서늘한데, 저 장면 어떤 장면인가요? 아, 저거는 그 고양이를 손질하는 겁니다. 그리고 쥐에게 밥을 주기 위해서 네, 고양이 고기를 하는 건데 이게 저게 사실은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진짜 같아서. 그리고 약간 저게 뭐죠? 특수 어떤 그런 장치 같은 건데 뭐예요? 더미? 더미. 예, 더미인데 저게 너무 징그럽게 생겨가지고 저걸 실제로 제가 이렇게 요리 같은 걸 하는데 그 화면은 안 나왔는데 혼자 되게 비위가 좀 많이 상했었죠. 이게 가짜 고양이라도 굉장히 소름 끼치겠어요. 그러게요. 예, 정말 예. 하면서 되게 싫었어요. 슬펐어요. 또 여린 마음을 또 갖고 있고. 동물 애호가예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스틸은 앞에서 보신 유승용 씨, 구승영 군의 스틸과는 상다른 분위기예요. 그렇죠? 카리스마 넘치는 부자입니다. 횃불을 들고 있는 이준 씨 눈빛과 이성민 씨의 눈빛이 참 묘하게 이게 닮아 있어요. 이준 씨, 그 이성민 씨와의 촬영은 어땠습니까? 뭐 촬영하시면서 뭐 고양이 뭐 벌레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 부분에서도 조금 얘기해 주시죠. 일단 그 벌레 같은 경우는 네. 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죠. 예. 조명 근처로 뭐 엄청나게 네. 몰려들잖아요. 거의 뭐 재앙 수준이었죠. 그렇죠. 예, CG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전기 파리채 같은 걸로 예, 다 이렇게 하긴 했는데 역부족이죠. 그래서 선배님도 한번 해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선배님 몇 번 하시고 예, 뭐 그런 장난도 치고 하지만 연기할 때는 굉장히 진지하게 네, 서로 정말 부자처럼 부자인데 부자가 아닌 것처럼 예, 그런 예, 관계를 유지했죠. 네, 알겠습니다. 이준 씨께서 연기 잘하는 분들 보면 웃음이 계속 나온다고 하셨는데 이준 씨와의 연기 뭐 다들 어떠셨는지 다른 배우들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랑 연기할 때는 저는 웃음이 없는 나이인 줄 알았어요. 절대 웃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진지한 아이구나. 항상 좌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림져 있고. 이준 씨 정말 그 청정이라고 해야 되나, 시골 소년 같다고 해야 되나, 정말 요즘 보기 드문 그런 정신과 마음이 건강한 청년이고요. 정말 기대가 되고 하얀 도화지 같고, 그리고 연기에 임하는 자세나 현장에서 대하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런 덕목들, 갖춰야 될 것들을 충분히 갖춘, 그래서 앞으로 행보가 기대가 되는 그런 촉망되는 그런 배우인 것 같습니다. 기대가 많이 돼요. 선배님이 굉장히 많은 칭찬해 주셨어요. 저희 회사예요. 야, 웃음이 많은 청년이네요. 네. 천우희 씨도 한 말씀 하시죠. 전 사실 이준 씨와 붙는 장면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역할로서 나눠본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뭐 멀리서 보거나 연기하는 부분을 모니터링이라든지 아니면 영화로서 봤었거든요. 근데 봤는데 평소에 이런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너무나 순수하고 맑고 재밌는 친구인데 연기할 때는 너무 180도 달랐으니까 그런 모습이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그럼 그 감독님께 여쭤볼게요. 배우는 배우다, 그리고 풍문으로 들었어요. 최근에 가장 눈에 띄는 연기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준 씨 같아요. 어떻게 캐스팅하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남수 역할 같은 경우는 그것도 이제 뭐 이런 자리, 좋은 자리니까 말씀을 드리면 물론 첫째는 당연히 연기를 잘하는 그렇죠. 배우겠죠. 네. 그러면서도 이제 저희는 좀 남자 청춘 스타를 좀 찾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 캐스팅할 당시도 이준 씨는 돋보이는 그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배우였지만 지금도 당연히 뭐 드라마에서도 보셨듯이 그런 배우였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남수가 대사가 맞지가 않으니까 눈빛으로 충분히 그 관객분들한테 설득력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배우, 그러면서도 육체적으로 좀 위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누구 있을까를 찾았을 때 당연히 이준 씨였어요. 그래서 캐스팅을 했어요. 이준 씨, 예. 감독님도 같은 회사입니까? 아니요, 같은 회사 아니에요. 아, 자, 오늘 이준 씨 매력을 참 꼭 찾을 수가 있겠네요. 아주. 자, 다음 사진 보실까요? 자, 드디어 쥐새끼 쥐가 나옵니다. 야, 이 쥐 빼놓고는 이 손님을 얘기할 수가 없죠. 네, 손을 들고 계시기, 저거는 유승윤 씨, 저건 진짜 쥐예요? 가짜죠? 저 장면을 찍을 때는 진짜 쥐로 했었는데 네네네. 저거는 모형쥐 같아요. 그죠? 아. 이 장면은 모형입니다. 아, 이렇게 들고 가서 네네. 이렇게 넣는 것까지는 진짜 그 쥐. 진짜 쥐로 했는데요. 오, 정말 진짜 쥐가 어우 저거 네, 쥐를 들고 뛰는 유승용 씨가 이제 쥐가 진짜 이거. 예. 잠깐 마이크를 대주세요. 쥐가 신체 훈련을 많이 해서 이렇게 복근 딱 해서 이렇게 묶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이렇게 물면은 이렇게 털어내고 또 물면 털어내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게 스테디캠 롱샷으로 이렇게 쭉 롱테이크로 그렇죠. 찍었는데 다른 기술 렌즈가 많이 나서 한 10번 정도 찍었죠. 원래 네, 한 번에 그래야죠. 나오려 했는데 그러니까 저 마지막에 오케이 난 거는 모형쥐처럼 뻗어 있었어요. 얘가 오버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쫙 뻗어 있더라고. 넉다운 됐네요. 네, 넉다운 됐어요. 야, 그러니까 이 쥐에 관련해서 에피소드가 많을 것 같은데 천우희 씨는 뭐 없었습니까? 저는 지도 이준 씨처럼 쥐가 붙는 신이 한 신도 없었어요. 무슨 말이신 거죠? 아니 그건 아니고 저는 항상 혼자 있었어요. 그렇게 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너무 그러고 혼자 그러네. 외롭게 촬영을 했기 때문에 어. 사실 쥐와도 촬영을 해보고 싶었는데 저는 그 철창 안에 있는 쥐만 보기만 했죠. 직접적으로 뭐 만진다거나 아니면 같이 촬영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네, 안 하길 정말 잘하시고. 그런가요? 진짜 저는 했는데 이준 씨. 네, 전 잘 때 자다가 눈 뜨면 쥐가 눈앞에 있잖아요. 네. 걔가 진짜였어요. 네, 너무 자세히 보니까 그 솜털이나 뭐 정교하게 너무 잘 보여서 네, 무서웠어요. 그 쥐들이 생각보다 커요. 예, 꽤 커요. 약간 좀 약간 강아지 같기도 하고 좀 귀여워요. 처음에는 무서운데 시간이 지나면은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영화를 보고 난 다음이라서 그런지 이 쥐에 대해서 이 미키 마우스는 잘 가버리고 좀 무섭다는 생각밖에 지금 안 나네요. 네. 그럼 바로 네네. 다음 스틸 넘어가 볼까요? 그럴까요? 네. 자, 이번에 주인공. 예, 이번엔 그 정말 쥐가 주인공인데요. 화면을 잘 보시면 그 왼쪽은 CG 전 그리고 오른쪽은 CG 후 스틸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이런 그 쥐 CG가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그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이렇게 그 CG가 아주 중요한 역할하는 작품이어서 연출하는데 어떤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 장면이 어떻게 보면 영화의 이제 첫 번째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 공을 많이 들였어요. 쥐 나오는 장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CG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늠을 할 수가 없었어요. 현장에서 빈 화면에 저희가 있다고 생각하고 촬영을 해야 됐기 때문에 가장 고민스러웠던 것은 쥐의 양, 그리고 쥐의 속도, 쥐의 방향 이런 것들이 제일 고민을 많이 했고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근데 아마 저보다는 배우분들이 더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왜냐면은 화면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쥐 없는 상황에서 그 연기를 쥐라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 스틸 토크는 뭐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자,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함께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정말 더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얘기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숨소문을 들고 계신데 눈치를 채셨군요. 네. 자, 영화 보시고 또 지금 현장에서 배우분들과 감독님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궁금한 점이 또 이제 많이 생기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유승용 씨, 천우희 씨, 이준 씨, 김광태 감독님께 질문 있으신 분들은요, 손을 드시면 저희 스태프이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잠시만 주목해 주세요. 현장에서 이 질문해 주신 분들에게는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죠, 무시무시한 그 어마어마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긴가요? 이겁니까? 아하. 사인이, 친필 사인이 된 이게 포스터입니다. 포스터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부채도 있네요.
손님, 영화 손님의 이 부채. 그리고 이건 뭡니까? 손세정제. 뭔가요 이게? 쥐 만지고 손세정제. 네. 그리고 이거, 어휴. 쥐도 한 마리. 쥐 한 마리 몰고 가세요. 실제로 보니까 귀엽네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자, 손 들어주세요. 아우, 이렇게 많아요? 아우, 다 질문을 드릴 수는 없는데, 이거. 어디? 그래요, 첫 번째 드신 거죠, 가운데. 목소리 크신 분. 네, 괜찮습니다. 이제 마이크를 저 가운데 저거, 예. 계속 손 들고 계십니다. 네. 자, 누구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잠깐만요. 마이크를 좀 켜주시고. 노래방 가보셨죠? 류승룡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전에 명량 때 뵀는데 또 뵈서 반갑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역할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요. 제일 먼저 손 드셨어요. 글쎄요, 첫 촬영 때가 가장 모든 배우들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를 어떻게 그릴까, 그리고 첫 촬영을 하고 나서는 끝까지 유지하는 것, 그것이 가장 힘들었고요. 이거는 이제 떠돌이 악사니까 이렇게 살을 일부러 좀 찌웠어요.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먹으면 잘 자고, 그리고 또 그 난리통에도 수완이 좋아서 이렇게 살을 좀 찌운, 그리고 이제 필히 연습했고 뭐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네. 만족하십니까?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자, 그럼 네네, 저기 감독님께 질문 있어요 하고 지금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네. 테스트까지 하시는군요. 아, 좋았어요. 저는 감독님께 네네. 질문 있는데요. 아까 이제 영화 설명을 하실 때 핍진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감독님 맞으세요? 네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그 다른 분들이 죽을 때는 진짜 그냥 리얼하게 네네. 연출을 하셨고, 근데 영남이가 죽을 때는 네네. 약간 그 순간에는 판타지처럼 이제 공중으로 네네. 뜨는 그런 연출을 하셨는데 네네. 그거를 어떤 걸 전달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그때 장면의 의도를 지금 물어보신 것 두 같습니다. 가지 정도로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게 아무래도 동화 원작을 했으니까 저는 좀 동화 느낌을 좀 주고 싶었던 생각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환상적인 장면을 좀 넣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뒤에 우룡이 복수를 하잖아요. 그 우룡이 복수를 하려면 그 감정이 관객들에게도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쉽게 익숙한 장면으로 뭐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애가 너무 쉽게 죽어버리면, 쉽게 죽고 우룡의 절규를 하고 뭐 그렇게 돼버리면 뒤에 우룡이 복수하는 그런 감정들이 당위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무시무시한 일을 저지르잖아요. 그런 일을 그 감정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그 영남의 죽음은 좀 인상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약간 전략적인 면이 있었죠. 네. 고맙습니다. 자, 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자, 저 뒤에도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저기 뒤에 계신 분 중에 한 분, 네, 저기, 네, 손 번쩍 드신 분 지금. 네네, 저 끝에, 네네네. 아, 마이크 가져다 주신 분이 고생하시겠구나. 저분이요? 네네. 어디로 가세요? 아, 저기, 예, 저 지금 손 들고 계신 분. 아, 이 플래시 때문에 저도 이 깜빡깜빡해요, 지금. 카메라 뒤에 계신 분 같은데요. 네. 그래요. 네. 아우, 아이고. 이준 배우님께 질문하고 싶은데요. 네. 좌시 한자랑 뜻 아시는지? 좌시하지 않겠다는,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지 않겠다. 예.
좌시 한자로 이렇게 박수까지 친 분은 정말 없었어요. 기쁘네요. 저 대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네. 제 좌시라는 그 한자를 못 써요. 한자는 몰라요. 네. 모를 수 있어요? 질문하신 분 아세요?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네, 참 유쾌한 우리 이준 씨였어요. 자, 한 분만, 딱 이제 두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좀 밑으로 좀 내려오세요. 여기 이분, 네네, 여기 손 들어, 예, 여자분 머리 기신 분, 예, 이쁘신 분, 네네. 정말 죄송하게 영화랑은 관련 없는데 사진 채우는 자, 이쁘신 분이라고 그랬는데. 맞네요, 네. 사진 채우는 질문 하나 해도 돼요? 이준 씨한테 영화랑 관련된 질문을 관련된 해주시면 그래요. 좋고요. 네. 마이크 다시 수고하셨어요. 네. 그거는 이제 팬레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또 질문 있으신 분, 이번에 남자분 한번 하죠. 저기 남자분, 여기. 그래요. 그 영화 중간에 누구에게 질문하십니까? 감독님께 아, 네네. 영화 중간에 아마 그 시점샷으로 바람개비가 멈춘 장면이 가끔씩 아, 나왔는데 네네. 그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랑 마지막에 이제 우룡이 아이들을 피리 불러서 몰고 가는데 네. 굳이 이제 철수라는 아이만 계속 의심을 갖잖아요. 네네. 그건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합니다.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질문인데 설명하기에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짧게 얘기해 볼게요 한번. 예. 바람개비 같은 경우에는 우룡이가 이 마을에 쥐를 쫓기 위한 거기도 하지만 이 마을의 아이들을 위해서도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 복수의 어떤 암시가 되는 장면이기를 원했고, 그리고 바람개비가 그 장면에서 제가 뭐 연출을 조금 잘못한 장면이 있는데 앞에 바람개비는 돌는데 뒤에 바람개비는 돌지가 않아요. 어떤 이런 이상한 현상이 과거에 이제 무당이 이제 다시 이제 나타난다는 그런 조짐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영남이가 아빠랑 쫓겨날 때 뒤를 돌아봤을 때 멈춰있는 바람개비가 밤에 나오는 장면을 좀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좀 연결을 좀 시켰고요. 그리고 철수가 이제 사람들 다 죽고 나서 아기를 안고 나왔을 때 철수가 해가 없네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바람개비가 천천히 돌거든요. 그런 것도 그래서 이제 그런 과거 복수 이런 것에 좀 암시를 좀 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 철수가 이제 아기를 데리고 들어가는 장면이 어떤 의미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 철수만 약간 의심을 하잖아요. 갸우뚱하면서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게 되는 네네. 그 장면. 네네. 철수가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 장면을 목격을 했어요. 우룡이 손 잘리는 장면을 미숙이가 죽고 그 장면을 목격한 유일한 아이가 이제 철수고요. 그래서 철수가 떠나면서 얘기를 하죠. 우리 애들이 이제 피리 아저씨 따라갔을 때 철수가 우리 마을 사람 아닌데 믿으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철수는 약간 이제 그 생각이 있는 거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약간 좀 불안해하는데 아이들이 다 따라가면 이 마을에 남는 것도 자기 혼자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의미. 진짜 이 감독님한테 얘기 들으면서 또 영화 보고 그러니까 더더욱 또 재밌어지네요. 제가 얘기하기 전에 관객분들이 먼저 알았어야 되는데 그것도 그러네요. 자, 질문 이제 하나만 더 해볼까요? 네네. 잠깐만, 어디 할까요? 어디요? 그래, 그 학생. 카메라 들고 있는, 카메라 들고 있는 학생입니까? 네. 감독님께 질문하고 싶은데, 네네. 그 천일 배우님의 마지막에 그 칼에 찔려서 나오시잖아요. 네네. 그 뒷배경이 그 사이 도망치시고 또 갑자기 칼에 찔려서 그 빙이 돼서 나오시잖아요. 예예. 그래요. 그 과정이 그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어떻게 해서 갑자기 그렇게 나오신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영화 전체가 사실은 이런 어떤 의미나 이런 것들을 물으셨을 때 저는 사실은
대답을 조금 한 발짝 떨어지고 싶었었어요. 왜냐하면 영화 전체적으로 행간을 띄워놓는 작업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보는 각각의 관객분들마다 해석이 좀 달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해석을 가지고 얘기를 좀 서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나는 이렇게 생각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오늘은 좋은 자리니까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이제 접신, 두 번째는 자해인데, 접신 같은 경우는 마을 사람들이 강요를 했잖아요. 강요를 했을 때 이 여자가 이제 궁지에 몰렸을 때, 진짜 과거의 무당이 이 여자의 정신이 붕괴됐을 때 접신을 해서 마을 사람들한테 복수를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다른 하나, 자해 같은 경우에는 미숙의 심리를 보면은 자기가 마음을 줬던 남자가 그런 상태가 되고 그 위협이 자기한테도 올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남자를 배신을 했고 그 자기 마음의 짐이 굉장히 컸을 것이고 그 남수한테 오입질도 했겠지라는, 여자로서는 굉장히 치욕스러운 얘기까지 들었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랬을 때 이 여자의 심리 상태가 어떨까.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자기를 포획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면 이 여자의 심리는, 그래 니들이 원한 게 이런 거야? 이런 심리,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게 전 자해라고 봤어요. 저는 그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마 관객분들은 더 다른 의미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맞는 답이고요. 예. 네. 자, 네네. 그 류승용 씨가 감독님께 드리고 싶으신 마지막 질문 있으시다고. 아, 그 얘기 하신 거예요 방금? 그래도 될까요? 그 마지막에 큰 바위로 맞고 또 확인 돌을 딱 막잖아요. 근데 이제 열린 결말이라고 하긴 하지만 헐리우드에서도 솔직히 아이들은 건드리지 않는다. 부산에 가서도 공이 가도 줘라 막 이러잖아요. 우리나라 정서상도 그런데 그렇게 의도하신 게, 지금 제가 기자분들한테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데 저기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네네. 뭐 저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지만 한번 말씀을 해주시는 게. 이 질문은 진짜 가장 피하고 싶었던 질문이에요, 사실은. 왜냐면은 이 영화의 어떤 핵심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도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알아서 각자 해석을 하셨으면 했던 부분인데, 또 좋은 자리니까 그냥 이것도 말씀드리면, 그 부분이 표면적으로는 아이를 잃은 아빠가 어떻게 그런 끔찍한 짓을 할 수가 있느냐 아이들한테 라고 이제 묻는 질문들이 많은데, 표면적으로는 당연히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 귀여운 아들을 잃은 아빠가 못할 짓이 무엇이 있겠는가. 마을 사람들한테 가장 크게 복수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사람들의 자식을 같은 꼴로 만들어 놓는 게 가장 또 큰 복수가 아닐까라는 게 표면적인 거고요. 그리고 내적으로 좀 보자면 저는 그 아이를, 어린 진짜 그냥 아이, 지시 대상으로서의 아이가 아니라 풍곡리라는 마을에 대를 잇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지금 컸으면, 그 아이들이 컸으면 지금 우리 한국의 60대, 70대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제 성장시켰던 그 주역들인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분들이 그동안 경제발전이라는 명목